됐어요. 완벽해요. 예. 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진행할 내용은 사전에 안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출석 테이프 전소희님은 받으셨어요? 예. 이제 원래 이제 그거를 이제 개별적으로 드려야 또 이게 네이밍을 붙여야 이게 또 소중한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뽑는데 도장이 나오고 김지현 씨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멈췄어요. 그래서 이제 전선생님 이따가 다시 뽑아드릴게요. 네. 네. 일단 오늘 제가 이 자리를 하게 된 이유를 취지를 설명을 드리면 이번 연수원 교육과정을 다녀왔을 때 컨설팅에 대한 내용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생명보험 컨설팅, 손해보험 컨설팅 내용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사실 화재보험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배웠던 그 화재보험 컨설팅을 진행하기에는 아직은 이제 기본적으로 쌓아가야 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기본적으로 쌓아가는 자리를 지금 이 교육 자료로 대신해서 한번 교육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신인분들이나 어느 분들이 왔을 때 교육에 대한 내용을 그냥 바로 교육할 때 그냥 이 교육하는 자리에서 영상을 따갖고 바로 그분들한테 나눠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한번 해보려고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한 분만 계시더라도 하겠다라고 했고 또 여러분들이랑 같이 또 여러분들이 신인분들과 또 기존 분들이시면 화재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을 한번 개념 정리해 보시는 개념으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많이들 피곤해 보이시네요. 피곤하시죠? 네. 설렙니다. 설레요? 네. 고마워요. 자, 여기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 기분 좋은 일이고 오늘 하루 동안 좋은 일이 있다면 그럼 모든 게 전부 다 이 자리에 일찍 오셔서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화재보험에 대해서 예용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여기 보시면 자료가 200장 가까이 되어 있는 자료가 있죠. 본사에서 나온 공식적인 교육 자료고요. 이 내용을 갖고 3일간에 거쳐서 30분 동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나갈 거예요. 그냥 디테일한 거는 스킵하고 넘어갈 거고요. 최대한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될 거고 한마디로 이 교육 자료를 보는 방법을 제가 설명드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믿고 가입할 수 있는 하나손해보험, 그리고 왜 재물보험이 필요한가, 그리고 법률로 알아보는 재물보험의 필요성, 이 세 가지의 컨텐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세상에는 여러 경쟁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손해보험이 꼭 필요한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재물보험에 대한 필요성, 그 다음에 재물보험을 화재 때문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사실 많지 않다고 저도 봅니다. 화재가 아니라 그 외에 부가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하나손해보험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산순위나 이런 것부터 해서 한번 그냥 잘 봐주시면 되고 그만큼 자본금에 대해서 지급 여력이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보험금에 대해서 제가 이거 항상 얘기하는 게 보험금이 부지급률이 우리가 업계의 최하위입니다. 안 준다는 확률이 최하위인 말인즉슨 다시 말하면 보험금을 가장 잘 준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이 이제 하나손해보험으로 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서 재물보험이 그럼 왜 필요한가부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면은 기본적으로 체감되고 있는 체감상 보험에 대한 가입률은 97%가 넘어가는 가입률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대부분은 다들 뭐냐? 건강보험입니다. 암보험, 심장보험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사실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아직도 체감 가입률 자체는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닙니다. 이유는 두진이도 명찰이 없네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판매할 수 있는 채널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 사실 보면 인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묻히면 알겠지만은 어디도 판매를 하고 있죠? 홈쇼핑까지도 판매를 하잖아요. 다이렉트 채널도. 근데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요, 다이렉트 채널이나 홈쇼핑 채널에서 판매할 수 있는 화재보험 단 하나밖에 없어요. 주택화재보험밖에 없습니다. 주택화재보험도 화재보험 단독으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상해보험과 종합해서 파는 형태로밖에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화재보험 자체는 막상 실질적으로 체감 가입률이 매우 낮더라,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또 여기 보면 재물보험에 대한 여기 개요나 이렇게 한번 내용을 봐보면요. 일평균 화재 건수부터 이렇게 쭉 내용이 많은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화재 사고라고 하면 문제가 뭐냐면 큰 사고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게 번질 수가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작은 사고가 난다면은 한 인테리어 정도,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그 치료 정도가 비용 정도 나가는 게 전부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사람이 다치거나 사람이 죽거나 하는 인명피해가 난다면 그거는 분명 한 명에서 끝나지 않고 여럿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장 많이 있었던 게 여기에서 가장 기억나는 거는 뭐 그러겠죠. 저도 이제 들었던 얘기고 실제로 뉴스에서도 많이 봤지만 여기 인현동에서 난 화재 사건 같은 경우가 가장 큰 이유가 되겠죠. 가장 큰 원인 뭐 하나의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재물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재산 손실, 그 다음에 화재 손해로 인한 경제적인 고통, 그 다음에 배상 책임에 대한 거, 법률적인 책임에 대한 것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법률적인 책임에 대한 내용들은 사람들이 많이들 간과하고 있는데 화재 손해로 인하면은 거기에 있어서 법률적인 관계가 책임 소재 때문에 법률적인 관계가 이게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 법률적인 관계까지도 우리가 케어를 해줄 수 있느냐가 우리 화재보험을 가입하게 되는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화재보험을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한다면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우리 동네는 화재 한 번 난 적이 없어. 뭐 여기는 화재가 난 적이 없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들 할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중요한 건 화재가 나지 많이 오랫동안 나지 않았다는 말인즉슨 통계적으로 다시 한번 거기도 화재가 날 위험성도 있고 그리고 보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들어준 거기 때문에 월 2만 원에 이런 수억에 대해서 보장을 해두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2만 원씩 저축을 해봤자 수억에 대한 보장을 우리가 보장에 대한 금액을 쌓기까지는 아마 수백 년, 수십 년이 더 걸릴 거기 때문에 그 2만 원으로 대신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요 재물보험에 대한 이야기 여기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울산에서 화재가 났는데 부상자가 보험금이 최대 시에서 보장을 해주는 게 3천만 원밖에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반면에 우리 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는 지급된 보험금이 2억 2천만 원이 나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펜션이 불나봤자 얼마나 나겠습니까? 이분도 30년 인생 중에 한 번도 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한 번에 불이 났다는 걸로 인해서 완전히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사실 폐가망신할 수 있는 거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내가 화재에 대한 위험 대비를 철저히 한다 하더라도 화재는 불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전이가 불이 옆으로 옮겨 붙게 된다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몰랐어요. 자, 그래서 재물보험이 필요한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 보시면요. 배상 책임 담보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이렇습니다. 제가 자녀 보험할 때 항상 하는 이야기죠. 내 자녀의 보장도 중요하지만 자녀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는 것도 보장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그거를 보상이 아니라 배상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화재보험의 경우에도 배상에 대한 거를 케어를 해줄 수가 있어 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나중에 진행할 심화 과정에는 각종 배상 담보들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재물보험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임대인, 집주인도 우리 세입자, 임차인, 세입자도 이런 사람들이 화재보험에 대해 가입을 하지 않거나 혹은 아니면 집주인이 가입했는데요. 혹은 집주인은 세입자가 가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 이런 법률상의 부상관계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가입을 안 했습니다. 그럼 임차인은 뭐가 있냐?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에 민사상이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화재가 나게 됐을 경우에요. 그리고 여기 본다면은 임대인의 경우에는 여기 보면 자 임대인은 가입을 했고 임차인은 미가입을 했습니다. 그럼 보험을 임대인은 자기 보험사에서 돈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사가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은 다 누가 가입해야 돼요? 각각 가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법률상에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게 될 텐데 이런 거를 보험금을 받고 나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누군가 다시 이거를 정리를 해주는 거죠. 보험사가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 말인즉슨 뭐가 있는 건가요? 수많은 판결문 판례를 통해서 이 귀속 주체가 누구에게 있다. 이 사건의 담당 처리를 해야 되는 주체가 누구에게 있다는 것까지 화재보험 가입하나 한 걸로써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단계를 좀 한 단계만 올려가면은 아파트 화재보험에 공동으로 가입한 경우에라도 집주인도 가입을 해야 되고 세입자도 가입을 해야 됩니다. 같이 말씀드리면 건물주가 가입한 거라도 화재보험을
그 건물에 대한 이 내 구분 소유권자 101호, 102호 상가 소유권자도 가입을 해야 되고 101호, 102호에 임차하고 있는 커피숍 사장님, 미용실 사장님, 부동산 사장님 다 개별적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들 가입을 해야 되는데 대다수가 가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재보험에 대한 체감 가입률이 낮은 거고요. 자, 재물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보면 자전거를 타던 중에 주차된 차량과의 충돌에 따른 배상 책임 이런 것도 역시 우리 배상 책임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음식물 배상 책임 같은 경우도 음식물을 제조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부주의하게 쓴 거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사례가 이물질로 인해 어금니가 파손되는 파리때는 사고가 났을 때 보장이 됐다라고 했죠. 근데 제가 예를 들어 이 내용을 교육을 받고서 여러분들하고 좋은 설계사 한 명을 만나갖고 감자탕집을 오픈했는데 이거를 먹었어요. 이러다가 감자탕을 먹다가 이가 이렇게 나간 겁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보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보상이 안 돼요. 예, 왜 그러냐면 감자탕이라고 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게 이가 나갈 수 있을 정도의 위험한 거를 알고 간 거잖아요. 알고 갔다와 모르고 갔다는 민법에서 민사에서 선의와 악이라고 해서 되게 큰 차이가 있어요. 알고 한 행위야 모르고 한 행위. 이거는 알고 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알고 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고, 다만 일반 커피숍이나 일반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순댓국집 이런 데서 이런 사고가 나면 보상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곳에 찾아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 보면 종업원의 과실로 인한 배상, 말 그대로 여기 보시면 뜨거운 물을 쏟아갖고 여기에 화상을 입거나 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보상을 해줄 수도 있고요. 여기 보면 휴대폰 침수 막 이런 것들 종업원의 실수까지도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게 결국에 뭐다? 이거는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이다. 요거는 반면에 저거죠. 그 음식물 배상 책임과는 다르죠. 그래서 배상 책임에 대한 범위도 충분히 우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적절하게 잘 가입시켜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기존 사원들은 저를 잘 만나니까 하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끝나고 물어보시고, 신입분들은 우리 어차피 단톡방이 있으니까 거기에 질문하셔도 되고, 우리끼리 학습해야 할 때, 자체 학습해야 할 때 거기다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재물보험에 대해서 왜 필요한가를 한번 이야기를 봤더니 소득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왔네요. 실제로 얘기를 보면요, 다중이용업소에 관한 법률과 재난안전법에 의한 법률이 이렇게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간단히 한 가지를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보면은 어린 시절에 한번 기억을 돌려볼게요. 강화도에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가 다 불에 탔고요. 거기 어린애들의 손바닥 자국이 막 이렇게 검게 그을려 있었어요. 무슨 사고일까요? 화재 사고, 유치원생들. 무슨 랜드? A, B, C랜드. C랜드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시기쯤에 나왔던 게 화재 배상 책임에 관한 내용들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층이죠. 2층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2층에 있는 식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고3, 고2 학생들이 몰래 술을 먹다가 불나서 나가려고 하니 식당 사장님이 문을 걸어 잠가 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짧은 찰나에 혼선이 생기게 돼서 유독가스를 마셔서 사망하게 됐습니다. 이때가 이 사건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2년도 바로 여기 사건이죠. 그때 생겼던 게 이제 재난배상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이 아마 검토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 화재배상 책임부터 다중이용업소, 그 다음에 재난배상 책임 그런 내용들까지 결국에 다 의무적으로 보험가입을 우리가 하게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재난배상 책임에 관한 법률은 언제 생겼냐면 그때보다는 한참 뒤인 우리가 여기 코오롱에서 그 뭐죠? 이거 연수원, 그 대학생들 연수원 수련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천장이 눈에 무너져갖고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화재와 상관없이 재난 상황에도 보장을 해서 붕괴와 침강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거. 붕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천장이 무너지는 거죠. 침강은 바닥이 꺼지는 거예요. 붕괴 침강 특이하게 없으면 불이 나서 무너진 거 말고 그냥 건물이 폭삭 주저앉아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화재 보험은요, 법령에 따라서 가입을 안 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이야기다. 생명보험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3에서 15년까지 기간이 짧기 때문에 해약하고 재가입하면 또 특히나 3년 가입을 하더라도 이거의 약 80% 시점에 만기가 도래했을 때, 각 보험의 80% 시점에 만기가 도래했을 때요, 해약 환급률은 만기 환급률과 그렇게 율로 봤을 때 차이가 많이 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간에 뻗고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법률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 2009년, 여기 보면 화재로 인한 재해배상과 보험가입에 대한 법률 2011년, 그 다음에 다중이용업소 2013년, 그 다음에 재난 및 안전기본관리법 2017년, 아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 이야기들이요. 1995년 시랜드 때가 아마 화재 벌금 정도가 생기지 않았나 싶네요. 이렇게 잘 내용이 나와 있는 거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관련 담보들도 한번 내용 잘 봐주시고요. 2009년에 일대책, 2011년에 화재배상에 관한 신체 손해상의까지도 해주는 거, 그다음에 2013년에 화재배상 책임이 이제 완전 나오게 됐고요. 2017년에 재난배상 책임까지도. 화재배상 책임 같은 경우에 제가 항상 컨설팅할 때도 강조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사망시 1억 5천인데 이 사망시 1억 5천이 인당 제한이 없습니다.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화재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게 보장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죠. 그렇게까지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옆에 보면 재난배상 책임 같은 경우에는 폭발과 붕괴를 포함하고 있다는 분명히 범위가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률로 알아보는 재물보험의 필요성입니다. 여기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쭉 봐주시면 돼요. 헷갈리면 이 자료를 갖고 가셔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실화책임법에 대한 개정, 이렇게 옆집으로 실화책임법, 실수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실화책임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즉 여기 보시면요, 2009년 이전에는요, 실수로 난 불에 의해서는 보장을 안 해줘도 된다는 게 명백히 입증만 할 수 있다면은 됐어요. 근데 이제는 실수로 불을 내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집에는 누가 있어요? 아이들이 있죠. 이제는 그 부모들은 뭐를 해요? 맞벌이를 가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인지 능력이, 몸의 대응 능력이 점점 떨어지죠. 그래서 할머니, 손주 화재 사고라고 검색하면 수많은 내용의 키워드의 기사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고로 인해서 내 가족이 사망한 것도 슬픈데 옆집으로 불이 번져서 옆집에 사람이라도 다쳤어 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 전부 다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인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화재보험은 이제 가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다중이용업소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다중이용업소를 가입을 안 하게 되면 60일 초과에 이제 300만 원까지 우리가 과태료를 내게 되고요. 이 다중이용업소 같은 경우는 1년 번호가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 1년 번호는 우리 권두진 FP님 어디에다 전화하면 알아볼 수 있죠? 소방서. 잘 알려주나요? 네. 뭐뭐 물어봤나요? 물어볼 때? 주소. 주소 뭐. 이거는 본인이 카페 사장으로 대답하는 건가요? FP로 대답하는 건가요? FP입니다. FP죠. 카페 사장일 때 이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해야 되는지도 몰랐죠? 네. 그겁니다. 이거를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고객님들이 모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가서 얘기를 해드려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 보면 다중이용업소 관련된 특별법인데요, 여러 사람들이 말 그대로 다중이 이용하는 곳에서 불이 나거나 했을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곳들인데, 간단하게 여기 특징이라고 말씀드리면 휴게 음식점부터 쭉 이렇게 있는 음식점들이 여기 있는 여기 일련의 공간들 있죠. 여기 보면요, 층별 면적 구분이 없다라는 게 우리가 포인트입니다. 이 내용 자체는 뭐냐면 이런 업종을 하려면은 전부 다 불이 나면은 사람들이 많이 사망할 수 있는 통계적인 곳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오른쪽에 보시면요, 요건이 있습니다. 휴게 음식점. 여러분들 휴게 음식점과 일반 음식점이라고 해서 식당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여기서 술을 마실 수 있는 곳은 일반 음식점이에요, 휴게 음식점이에요? 일반 음식점. 그거 어떻게 구분해요? 휴게소에서 술을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죠. 휴게소에서는 술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반 음식점이 술을 먹는 곳이고, 자, 휴게 음식점이면 술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는 곳이다. 거기는 지하층은 66제곱미터 이상, 즉 한 뭐 3.3으로 나누면 20평 정도, 지상층은 2층 이상은 100제곱미터 이상, 2층 이상은, 그러니까 좀 평수가 충분히 큰 경우에 이런 것들은 다중이용업소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요, 가면 보여요. 아, 여기 다중이용업소 평수가 엄청 커요. 그런 데들은 혹시 잘 되어 있는지 보셔야 되고, 제과점, 일반 음식점, 여기도 일반 음식점, 휴게 일반 다 나와 있죠. 게임 제공업, PC방, 그 다음에 학원, 목욕장업, 조건부로 다릅니다. 이런 거는 못 외웁니다.
어디에 가면 나와 있냐?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와 있으니까 그냥 보시면 되고요. 없으면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팁 하나 알려드리면, 자, 이거는 저도 기억을 못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고객님 제가 한번 봐보세요 하고 그 자리에서 검색하면 돼요. 다중이용업소 학원 이렇게 했지만 학원 조건이 딱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되고요.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대한 내용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재난배상 책임보험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난배상 책임보험이 검토된 이유가 뭐냐? 충북 제천에서 화재가 크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30명,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을 했고, 그 해인지 그 해 전후로 1, 2년 뒤에 1, 2년 경격을 두고, 그 아까 이제 동아대학교 학생들이 이게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은 OT, 오리엔테이션,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을 갖다가 그렇게 많이 사망을 했습니다. 천장이 붕괴를 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천장이 붕괴한 거에 대한 사고의 주체가 누구냐? 이건 거예요. 코오롱도 자기네들은 건물은 다 제대로 지었는데 눈이 폭설이 너무 많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록적인 이변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럼 학교 측에 보상을 하라고 했더니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정식 대학생이 아니에요. 입학 전이에요. 결국에 보상의 절차는 깔끔하게, 이게 너무 재난이었기 때문에 마무리가 됐지만 그 뒤에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해서 나온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한번 얘기하고 이제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마무리 지을게요. 재난배상 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말 그대로 재난 취약시설에서 사람의 타인의 신체나 이 내용, 재산을 훼손했을 때 보장하는 내용인데, 여기 보면 대인은 1인당 1.5억 한도, 한 사고당 무한이에요. 근데 이거는 불을 포함해서, 화재를 포함해서 우리가 아까 말한 붕괴나 침각까지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입 대상에 대한 20종 시설을 보면 과학관, 박물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들이죠. 근데 여기 보면 다중이용업소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던 내용이라는 겁니다. 도서관, 그 다음에 1층에 휴게 음식점, 막 이런 것들, 면적이 큰 휴게 음식점들, 그 다음에 장례식장, 이런 것들 막 쭉 있고요. 하지만 여기 제외시설 대상자는요, 여기 보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 가입 의무가 있는 일반 휴게 음식점, 요거는 또 제외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 한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언제까지 가입을 해야 되냐? 인허가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을 해야 돼요. 이거 가입 안 하면 저기 관공서에서 엄청나게 독촉장같이 날라옵니다. 빨리 가입하라고 연락도 계속 오고요. 그러기 보면은 제 기존 시설들은 2017년 7월 이전에 다 이제 가입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과태료가 이제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보면은 쭉 보시면 과태료의 최초부터 쭉 나와 있죠. 60일 초과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쭉 나간다. 100만 원, 120만 원 플러스 1일당 6만 원씩 추가가 되는 과태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보면 재가입이라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고객들이 항상 한 번 가입하면 끝난 줄 아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재가입에 대한 안내도 하고 있는지, 보험 만기가 언제인지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되는 거예요. 최대 얼마까지? 300만 원까지. 외울 필요 없습니다. 요즘에 이런 거 다 못 외우죠. 들고 다니시면 됩니다. 들고 다니면서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말할 수가 있겠죠. 자, 화재 벌금입니다. 실화 책임에 대한 거, 10년 전에 제가 보험에서 왔을 때 그때는 이게 가장 큰 이슈였어요. 자, 여기 보면 형법 170조, 171조가 개정이 되면서 실수로 불난 것도 이제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면 벌금이 부과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모든 사람의 경우에도 벌금을, 실수로 불이 난 경우에도 벌금이 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 주의, 이 사용 관리를 이제 잘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니즈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어요. 자, 밑에 내용을 보시면 상당히 많이 있죠. 야, 이거를 내가 3일 만에 다 한다고? 자, 여튼 뭐 진행할 수 있는 데까지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뒤에 내용들은 후딱후딱 더 진행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제가 다음번부터는, 내일부터는 30분 동안 이 내용을 조금 더 후딱후딱 진행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요런 특별 강좌같이 30분씩 오프닝해서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을 상시로 오픈하고 여러분들께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10년 전에 저 같으면 욕심 같아서는 이거 매일 할 테니까 꼭 오세요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해놓고 또 약속을 혹시라도 못 지킬까봐 저도 한번 제 자신을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저도 같이 공부하고 여러분들께 다시 안내드리고, 이런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내일도 한번 잘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거 명찰 못 받으신 분, 이거 두진이랑 신정희님이랑 우리 전성희님은 제가 이거 지금 바로 뽑아서 드릴게요. 네, 박수 치고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공부를 했어요. 예, 요거 바로 뽑아드릴게요. 이거는 선생님은 좀 한 장만
전성희님. 무서운 통비. 그리고 이 자리에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이거 영상을 올려서 나중에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저도 처음 해보는 거. 고생했어요. 잘 보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선생님. 아이고. 자, 선생님. 갑자기 흐려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3일 만에 네. 하겠는데요. 책자에 담고. 오늘 아, 그래? 잘못했으면. 네, 들어가세요. 제대로 네네. 이렇게 해야 이게 소중하거든요. 전세장이다. 아유. 사람을 같이 하죠.